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두고 온 고향과 사랑이 그리워. 그 무렵, 그러니까 1946년 봄부터 1949년 겨울까지의 명동거리는 낭만이 넘쳐 흘렀다. 시름 많은 북쪽 하늘 그리던 이용학. 에덴 다방에 이어서 손소희, 전숙희, 유부용 세 여인이 마돈나라는 다방을 열어 이채를 띄었다. 이 다방엔 김동리, 조현현, 김송을 비롯한 문협 사람들이 모였고 중국에서 돌아온 김광주, 그리고 밤낮 취해 있는 듯한 이용하게 사나운 얼굴이 자주 보였다. 곱슬머리, 올백, 흑태 안경, 아무렇게나 걸친 양복 차림에서 고독한 방랑인의 인상을 풍기는 이용학은 고향이 함경북도 경성이라던가 그래서인지 그의 몸에선 북방의 냄새가 진하게 풍겼다. 정신과 생활이 그대로 얼음 속에 꽃이 피고 지는 북쪽이었다. 일정 때 이용학의 생활은 참담한 방랑이요 고독한 탈출의 연속이었다. 어느 때는 최재서가 하던 인문사에서 일을 보며 사무실 걸상 위에서 잠을 자고 먹다가 이것도 지탱할 수 없어 숨을 돌리려 달려간 고향이었으나 그곳에선 경찰서 유치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요 시찰인의 예비 검속에 걸려 그 속에서 해방을 맞이한 후 서울로 뛰어 올라온 것이다. 지독한 고생살이로 청춘을 보냈으면서도 이용학에겐 방랑의 애수와 낭만이 풍겼다. 술이 취하면 억센 함경도 사투리로 콧잘, 분수령, 낡은 집, 오랑캐꽃 등 자기 시를 무화경에 읊조리는 것이었다. 북쪽은 고향, 그 북쪽은 여인의 팔려간 나라. 먼 산맥에 바람이 얼어붙을 때, 다시 풀릴 때, 시름 많은 북쪽 하늘에 마음은 눈 감을 줄 모르다. 북쪽을 읊고 나서 다시 그는 오랑캐꽃을 애수서린 얼굴로 대포집에서 흥얼거렸다. 안악도 우두머리도 돌볼 새 없이 갔단다. 돌의 샘도 닷집도 버리고 강 건너로 쫓겨갔단다. 고려 장군님 무지무지 쳐들어와 오랑캐는 가랑잎처럼 굴러갔단다. 구름이 모여 굴짝굴짝을 구름이 흘러 백년이 몇백 년이 뒤를 이어 흘러갔나. 너는 오랑캐의 피 한 방울 받지 않았건만 오랑캐꽃. 너는 독감아도 털매투리도 모르는 오랑캐꽃. 두 팔로 햇빛을 막아줄게. 울어보렴, 목 놓아 울어보렴, 오랑캐꽃. 그러나 북쪽의 오랑캐꽃을 노래하던 이용학도 오장원의 뒤를 이어 명동 거리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어느 때 어느새 사라졌는지 그의 단골 대포집 주인도 괘씸하고도 섭섭하다는 표정이었다. 남궁현의 8월로 돌아가자. 마돈나에 이어 남강, 미네르바, 오아시스, 고향, 코론방이 문을 열었고 지금은 방송 드라마를 쓰고 있는 김광조 젊은 부부가 에덴과 나란히 리아푸름이라는 다방을 냈다. 이 집엔 이계원, 윤길구, 이진섭, 강문수를 비롯한 방송국 친구들이 모여들었고 부산 피난 시절에 남포동의 스타다방에서 약을 먹고 자살한 시인 전복래가 살다시피 하고 있었다. 이 여러 다방에 남궁현은 서슴지 않고 드나들며 떠들었고 어느 땐 돈을 보이며 동순로 배갈집에서 술자리를 베풀어 기분을 내곤 했다. 젊은 여배우 남궁현은 숨가쁜 무대 생활 속에서 남몰래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다. 그리 예쁜 얼굴은 아니지만 어딘가 남방의 애수가 서린 듯한 눈동자와 쾌활하고도 정열적인 몸가짐이 누구에게도 정이 들게 하였다. 무대에서 벗어나면 거침없이 명동 거리 다방을 드나들었다. 놀기도 좋아하고 푸슈킨의 시를 줄줄 애우기도 하는 문학소녀적인 교양도 있어 자리가 어울렸다.
거리에 쏟아져 나온 양담배 가운데 모리스를 좋아하여 술만 취하면 마구 피어댔다. 박인환이하고는 친구가 되어 돌아다니기도 했던 남궁현이 사랑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소문이 거리에 쫙 퍼졌다. 박인환과는 우정관계였지만 이번 상대자는 극장 주변에 살고 있는 처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처자가 있는 사람과의 사랑은 남궁현에게도 어찌할 길이 없는 순환이었다. 시공관을 비롯해 부민관, 수도극장의 무대 위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주는 반면에 처자가 있는 사람과의 얽힌 사랑 때문에 남궁현은 술을 마시면 곧잘 자기 푸념을 늘어놓았다. 이러다가도 에이 나만 그런가? 김영춘이는 처자 있는 이서영과 심영 두 사람 속에 끼어 사랑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스스로를 위로하는 남궁현이었다. 남궁현의 말대로 그 무렵 김영춘을 사이에 놓고 이서영과 심영의 삼각관계는 극장 주변에 큰 화제가 되었다. 충무로 3가에 있는 김영춘의 집을 이서영은 심각한 얼굴로 그 바쁜 시간에도 매일같이 찾아갔고 그런가 하면 심영 역시 김영춘을 만나러 갔다. 이 두 사람이 다 처자가 있는 사람들인데 비상한 관심을 갖게 했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두 사람을 똑같은 위치에서 대하고 있는 김영춘의 자세도 주목을 끌었다. 시공간 앞은 연극을 보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로 물결쳤다. 이 앞을 극단 아랑의 뒤를 이어 낭낭극회, 민중극장을 비롯한 여러 극단의 주연급 인류 배우들이 지나다녔기 때문에 구경꾼들로 늘 붐볐다. 연출가 안녕일, 이서향, 박춘명, 허집을 비롯해 어느 때는 중국 옷차림으로 이 앞을 지나는 황철, 그리고 심영, 김선영, 이재현, 박창환, 문정복, 이 속에 남궁현도 한몫 끼는 얼굴이었다. 남궁현은 연극을 하면서 문학을 좋아하는 여인이었다. 이것은 그의 친구 박인환에게서 받은 영향이라고 남들이 말했지만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헤어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현 상태를 그대로 지속해 나갈 수도 없는 딱한 환경에서 또 무대에 나서야만 하는 그의 생활은 곧잘 술푸념에서 숨을 돌릴 수 있었던 모양이다. PX 주변에 우글거리는 아이들을 찾아가 껌도 사오고 향내 진한 양주도 사들고 와 맛을 보자고 하다가도 다음 공연 때문에 몸을 아껴야지. 그렇지요? 그렇지 않다면 속상한데 한 잔 마시고 가부간의 의사를 물으면 물론 그렇지 않지. 물으나 마나야. 어느 때고 반대편에 나서는 사람뿐이었다. 그래 마시고 보자. 마시고 그 힘으로 멋진 연기를 보여야지. 기분을 내다가도 취해 있는 동안은 잊을 수 있지만 이거 참 큰일 났어. 하곤 시름에 잠겼다. 뭐가? 처자 있는 사람과의 사랑. 즉 내 신세 때문이야. 웬만하면 끊어버리지. 그럴 수도 없고 그러면 윤심덕이처럼 정사를 해버리든지. 죽을 수도 없고 이거 뭐 이토록 시시해. 그럼 죽기가 싫거든. 안기영 김현수처럼 어디로 멀리 달아나 버리든지. 달아날 형편도 못 되고. 아니 이거 정말 꼴불견이네. 못나 빠진 꼴 보기 싫다. 집어치워라. 앞에서 소리를 치자. 그래 당신들 말대로 남궁현은 시시한 여자다. 집어치우자. 끊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도망도 못 치는 이 바보. 내 마음을 아는 바커스여 대답을 하라. 무대 연기 이상으로 열을 띤 목소리로 조니 워커 병을 높이 쳐들어 흔들다가 남궁현은 자기 먼저 2잔을 단숨에 마시고 나서 시시한 여자 얘기는 집어치우고 우리 그날의 파리로로 돌아가자. 저희 마음대로 38선을 그어 국토를 양단시켜 놓고 이제 미소 공이란 무슨 수작이냐. 고아 선생은 해방된 조국 땅에서 동족의 손에 쓰러지고 이거 안 되겠어. 우리 파리로 그날의 감격으로 돌아가자. 무대 위의 연기가 무색할 정도로 쥐에 붉게 타는 얼굴로 소리를 치는 게 아닌가. 아니 갑자기 정치 연설을 하나? 연극 배우는 정치를 알아서 안 되나? 이거 왜 이래? 어떻게 무관심할 수 있나? 나라가 있고서 연극이 있지.
동감이요. 정치에 참여는 삼가야겠지만 정치에 무관심할 수는 없지. 항상 올바른 비판의 양식은 지니고 있어야지. 그런 의미에서 한 잔. 술잔을 남궁현 앞에 내밀어 술을 청하는 다방 손님이 있었다. 누구세요? 동문은 아니고 동지 올시다. 동지? 연극을 좋아하는 동지라는 뜻. 나는 좌익도 우익도 아니요. 중간이 올시다. 중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쪽이든 분명해야지요. 약해 빠진 기회주의자는 필요 없어요. 그러면 궁현 씨는 어느 쪽이요? 나는 좌익은 아니에요. 쏘아붙이고 나서 일행 3명과 더불어 미네르바 다방에서 거리로 나왔다. 거리에 나선 남궁현은 우리 오아시스로 갑시다. 서늘하게 꾸며놓은 다방 오아시스로 가자는 것이다. 위스키 마시고 오아시스라? 속을 식혀야지. 오아시스는 찬커피 맛이 그만이에요. 일행은 남궁현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8.15 기념 경축전후라 거리에는 전에 없이 사람들이 들끓었다. 미군들 틈에 흑인 병사가 끼어 검은 피부색의 흰 이빨로 거리의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이 뒤를 따르는 꼬마와 장사치들로 번잡했다. 담배 사세요. 꽃 사세요. 양담배 장수, 꽃장수가 명동거리에서 행인 앞으로 다방으로 술집으로 스며들었다. 아줌마 꽃 하나 팔아주세요. 꽃? 네, 저는 아줌마가 제일 좋아요. 얘가 왜 이래? 아니 정말이에요. 어디가 좋으냐? 다 좋아요. 얘가 보통 단수가 아닌데? 장사 속이 아니고 진정이에요. 진정이라 이거 큰일 났구나. 기분이 좋지 않으시면 오늘은 그만두시고 다음날 팔아주세요. 기분? 기왕이면 오늘 팔아주지. 꽃다발을 사들고 돌아서는데 그 꽃은 아줌마 애인에게 드리세요. 소녀의 깜찍한 인사말에 남궁현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자. 아줌마 같은 분에게 애인이 없을라고요? 소녀는 미소를 지으며 달아나 버렸다. 나도 저 애한테 정이 들었어. 매일같이 만나게 되는 꽃장수의 말 한마디가 이토록 정이 들게 했던 시절이었다. 꽃을 들고 오아시스로 들어서자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 모양이군. 차를 마시고 있던 극단 친구 하나가 농을 걸자 생긴 일도 걱정인데 또 무슨 일이에요? 생긴 일이라니? 모르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 궁현 씨 스캔들을. 정말 놀리시는군요. 앉지도 않고 남궁현은 오아시스를 나와버렸다. 떳떳지 못한 애정관계 때문에 이런 놀림감이 되는구나 하는 데서 불쾌하고도 서글픈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뒤를 따르던 일행도 행동 통일이나 한 것처럼 거리로 나왔다. 공연이 없는 날은 을의 명동 거리로 나오는 남궁현. 이 소문을 듣고 정부의 본부인이 명동 거리에 나타났다. 집에 들어오지 않은 남편을 찾아보고 또 남편의 정부인 남궁현을 만나 톡톡이 따져보려는 심사였다. 나타났다는데? 누가? 무서운 사람. 무서운 사람이라니? 그 사람의 부인 말이야. 박인하는 남궁현을 위해 신경을 쓰고 있었다. 기분이 맞는 남궁현이 애정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게 가엾다는 건가? 겁날 것 없어. 궁현 씨가 강탈한 게 아니고 저쪽에서 온 것이니까. 누가 겁난데? 여자끼리 만나면 이야기가 통하겠지. 통하는 길은 헤어지는 길밖엔. 젊은 총각인 박인화는 아직까지 사랑의 가시밭길을 모르고 있었다. 만나보고 그 부인에게서 불쾌감을 느꼈던 날은 음악이고 뭐고 모두가 귀찮은 남궁현에게 독한 술 몇 잔이 그런대로 마음의 벗이 되어 주었다. 어느 날 밤 남궁현의 마음을 달래는 술자리가 동순루에서 벌어졌다. 박인환을 비롯해 몇 사람이 모여 앉았다. 오늘 밤은 한번 멋지게 놀아봅시다. 남궁현이 기분을 냈다. 자금이 딸리는데. 술값 걱정은 마세요. 이 집은 내가 얼마든지 통하는 집이니까. 문제없다는 것이었다. 우리 요전날 밤같이.
요전날 밤이라니? 김동리 씨의 황토기 출판 기념회 날 밤. 끝난 뒤 우리가 따로 이 집에서 놀았잖아요. 아, 그날 밤. 그날 밤은 유쾌하고도 즐거운 밤이었다. 그 밤을 생각하고 남궁현은 각자 주량대로 마시고 놀자는 것이었다. 창밖엔 소리 없이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비가 오잖아. 됐어. 오늘 밤 기분은. 이 바람에 술잔이 빨리 돌았고 제일 먼저 취해버린 남궁현이 또 그날의 파리오 그 감격으로 돌아가자! 연설인지 대사인지 낭독인지 분별할 수 없는 소리가 떨려 나왔다. 정치적 아지프로는 집어치웁시다. 무식하면 침묵이 제일. 이것은 김기림의 시 우리들의 8월로 돌아가자예요. 김기림 씨의 시. 김기림을 좋아하는 박인환이 눈을 번쩍이며 귀를 기울였다. 들과 거리, 바다와 기업도 모두 다 바치어 새 나라 세워 가리라. 한낱 벌거숭이로 돌아가 이 나라 주춧돌 괴는 다만 조약돌이고자 원하던 오 우리들의 8월로 돌아가자. 명예도 지위도 호사스런 살림 다 버리고 구름같이 휘날리는 조국의 깃발 아래 다만 헐벗고 정성스런 종이고자 맹세했던 오 우리들의 8월로 돌아가자. 나의 창색이 에워싸던 향기로운 계절로 썩은 연기 벽돌더미 먼지 속에서 연꽃처럼 혼란이 피어나던 8월. 오 우리들의 8월로 돌아가자. 남궁현의 낭독이 끝나기가 무섭게 자중은 일제히 그렇다. 그날의 감격 그 8월로 돌아가자. 38선은 무엇이며 미소공이란 무엇이냐 소리를 치며 술상을 두드렸다. 사실 날이 갈수록 8.15의 감격은 사라지고 통일은 아득한 채 정치적 혼돈 속에 희망보다 절망이 가슴을 누르던 시기였다. 남궁현이 어떻게 이 시를 알고 있었는지 흐뭇한 일이었다. 나는 순수한 연극인으로서 무대에서 살다 죽을 각오니까. 늘 입버릇처럼 이 말을 되풀이한 남궁현이 6.25 이후 명동 거리에서 사라져버렸고 9.28에도 그는 보이지 않았다. 살아있으면 안 나올 리가 있나. 죽었거나 넘어갔거나 했기에 얼굴이 안 보이지. 지난날 정든 거리의 꽃장수까지 그녀를 찾고 있었다.